2022년 작년 12월 30일 날 제가 정년퇴직을 했고요. 올해 1월 1일부터 백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따끈따끈한 이런 새로운 그 변화의 시기에 있는 그런 거라서 2023년 스토리가 저한테는 정말 요새입니다. 그 지난주에 요새의 더블 의미를 제가 들었는데 어떤 요새이기도 하고 또 요즘이기도 하는데 그런 점에서 저는 요새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여기서 홈그런 스토리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저의 성장 스토리라 하면 뭐 아시겠지만 제가 정년퇴직을 하니까 뭐 나이는 아시겠죠? 60세 대한민국에서 정년퇴직을 해야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요즘은 나이 차별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대학 졸업 후에 저는 여기 조선일보 기자 저번에 발표하는 거 들었는데요. 그 신문사가 저의 꿈이 신문사 기자가 저의 꿈이었는데 그 조선일보를 비롯한 신문사 시험을 봐서 다 떨어지고요. 결국은 학교를 통해서 연락이 왔던 월간 주택정보라는 잡지사에 첫 직장을 갖게 됐습니다. 8개월간의 백수를 그때 첫 하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기자는 지금 잡지사 기자로 출발했고요. 그다음에 뭐 주간지, 그다음에 나중에 복권바람이 한참 불었을 때 대한경제일보, 지금 서울경제랑 같이 복권바람이 불었던 그 신문에 들어가서 유통부 기자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신문사 복권 상황에서 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았고 대모를 일삼다가 저 유통부 기자였던 그 인연으로 한국 슈퍼마켓 협동조합 연합회라는 거기에 후보팀장이요, 또 저희 수립처였거든요. 또 거기서 나오는 월간지 잡지사가 있었어요. 월간 유통지가 있었는데 거기 편집장으로 한 4년 정도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96년도에 저 30대 중반에 제가 생각지도 않고 전혀 상상조차도 하지 않았던 한국에너지공단이라는 이런 데에 홍보 경력 공채로 입사하게 됐습니다. 잡지사 편집장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일들이 많았는데 저는 한 번 직장 들어가면 그냥 끝까지 다 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희 의사와 관계없이 인생이 이렇게 막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공공기관이나 뭐 이런 공무원에 대해서 그렇게 그렇게 호의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어쩌다 보니 그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제 그 작년까지 이제 27년이 시작됐고요. 그 사이에 홍보로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맡은 일들이 이제 홍보 교육 이런 일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3년 올해 이제 제가 진짜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자연인 이런 상태가 됐는데 이 상황이 되면서 놀고 있습니다. 놀고 있으면서 그 정년퇴직을 해도 실업급여를 주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 저는 사실 그런 것도 잘 몰랐는데 그래서 9개월 동안은 그냥 놀면서 이렇게 실업급여라는 것도 다 먹어봤고요. 그게 지난달로 딱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는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동안은 그렇지 않아도 그거 용돈이다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어쨌든 그래서 지금 저의 하고 있는 일들은 주일학교 교사, 중학교 1학년 애를 20대 때 제가 그 주일학교 교사를 한번 했었는데 거의 40년 만에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을 제가 1월 1일부터 선생님이 됐습니다. 아주 적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서울 미술협회 이사라는 이상한 그 직책이라는 걸 맡게 됐습니다. 상담도 하십니다. 일단 성취 스토리에서 그냥 간단하게 제가 어저께 아카이브 겸해서 저희 PC를 다 뒤져봤습니다. 이런 파워포인트를 제가 직접 만들어 본 게 몇 년 만인지 기억도 안 나는데 어쨌든 이 파워포인트가 제가 옛날에 과장 시절에 저희 컴퓨터에 처박혀 있던 태블릿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공공스럽지 않은 이 태블릿을 제가 골랐습니다.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앤디 워홀에 거기서 파마트에서 영화를 만드는데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옛날에 이런 실무자 때 제가 만들었던 캠페인이더라고요. 다 어디서 한 번쯤 지나가다가 보셨던 내용들일 겁니다.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에너지를 집 한 집 한 듯 끄기, 이게 되게 익숙하신 세대가 있으실 텐데 그런 홍보를 요즘 했다가는 돌파 메시지를 맞을 겁니다. 당시에도 뭔가 새롭게 하려는 이런 것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린 에너지 패밀리라는 어떤 뭔가 있어 보이게 하는 어떤 그런 캠페인들을 했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4가지 스티커는 여기 화장실에 가서도 요즘 보실 거예요. 절전절수 그 여름철 겨울철 이런 것들은 저희가 공급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이라고 공공기관에서 공짜로 프리로 지금도 다
전화만 하면 택배를 보내줍니다. 이 디자인들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공실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 캠페인 외에 행사도 되게 많이 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그 LED 램프라든가 에너지 쪽에 있기 때문에 이런 거로 뭐 사용 봉사라든가 그다음에 뭐 아이들 상대로 하는 어떤 이런 포스터라든가 이런 것들도 저희가 했던 일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행사 중에서 아주 다양한 것들이 많은데요. 그 무슨 그냥 우리 공공기관 우리만 그냥 뭐 하는 행사가 별 의미가 없어갖고 저희가 이제 기업들하고 연계해서 하는 홍보들을 많이 합니다. 대체적으로 기업들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공공을 거기다 넣을 수 있거든요. LG가 LG 에어컨만 팔아먹지 않고 공공이랑 같이 해서 그래서 뭐 삼성 하우징이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하고 많이 해서 저쪽에다가 뭐 이렇게 나무를 심고 에어컨 쓰는 대신 뭐 이런 기획들을 좀 많이 했고요. 그리고 스타트업들 지원 같은 것도 많이 했고요. 요거는 이제 저희가 그 홍보관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사에 울산 본사의 홍보관 또 대구에 12개 지역 본부가 있는데 그런 데들에 했던 내용들이고요. 제일 큰 행사는 이겁니다. 홍보실에서 하는 행사 중에 하나가 코리아 에너지 쇼라고 해갖고 그래서 저는 그 좀 복이 있었던 게 뭐 엄마 하면 뭐든지 대국민이에요. 대국민 홍보, 대국민 캠페인.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많이 그런 좀 뭐랄까 소명감 있는 그런 일들을 해서 좀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리아 에너지 쇼 이거는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울산 킨텍스에서 한 굉장히 큽니다. 부스가 한 1000개 이상 유치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다 돌아다니면서 대기업들 유치를 해야 되고 이들한테 이걸 들어오도록 설득을 해서 에너지 관련 이런 거를 하는 굉장히 오래된 그런 행사입니다. 홍보실에서 이 일을 다 담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금탑 이런 훈장주는 이런 것들을 또 발굴해서 저희가 이런 분들한테 에너지 대상을 주고 사실 이 홍보가 이게 좀 많이 이게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저한테 기회가 올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홍보 경력 공채로 들어가긴 했지만 과연 내가 1급 제가 신입 직원이 6급으로 입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10년 기자 생활을 겨우 2년인가? 나중에 가보니까 좀 분통 터지는데 어쨌든 대리로 입사를 했어요. 5급으로. 그래서 5급에서 10년 동안 뺑치다가 과장이 된 게 10년 만에 4급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아 내가 이 직장에서 1급까지 그리고 내가 뭐 꼴이라고 나름대로 할 수 있는 홍보실장이라는 거 한번 해보고 퇴직을 할 수 있을까? 약간 좀 퀘스천이 있었어요. 못할 것 같더라고요. 80 내지 90%가 약간 이공계 남자들 위주의 그런 직장이었고 제가 들어갔을 때 대졸 여직원이 제 위로 딱 2명 선배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여자들이 좀 그런 거였는데 제가 이제 홍보실장이 나중에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몰랐는데 이거를 어저께 네이버에 찾아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었더라고요. 그때 제가 보고 잊어버렸는데 이제 에너지 업계에 뭐 그런 신문들이 있으면 거기서 어떻게 통일적으로 이렇게 됐냐 이러고 심지어 나중에는 제가 된 다음에 저희 에너지 쪽에는 그렇게 여자들이 많지 않은데 어쨌든 그 지역난방공사하고 광업진흥공사하고 거기에도 여성 동지들이 홍보실장이 됐어요. 그 친구들은 뭐 이렇게 순환으로 이렇게 해서 됐는데 저희 셋을 이렇게 같이 사진을 놓고 내리시는 기자가 연락이 왔더라고요. 아시지만 홍보실에는 사실 음지에서 양지를 지향합니다. 저희들이 직접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위에 CEO를 띄운다든가 기관장을 띄우고 저희는 뒤에서 그림자처럼 일을 하지 제가 직접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을 거의 안 했는데 이거 뒤지다 보니까 나름대로 뭐 여러 가지가 나오긴 했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 3명을 이렇게 사진을 달라고 하더니 자기가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어갖고 이런 기사도 만들어줬던 그래서 뭐 이렇게 여자들이 없었던 그런 걸로 홍보실에 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홍보실장하고 제가 다음 맡았던 모집이 글로벌 에너지 센터장하고 교육연수 실장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 직장에서 뭐랄까요 관리자, 1급, 실장 이런 거는 항상 제가 최초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지금도 아직 실장이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제가 퇴직을 했는데도 아직 부장까지만 지금 그러나 되게 좀 의외로 보수적입니다. 저희가 했던 거는 이제 이런 청소년 미래세대 교육을 좀 했고요. 교사들한테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에너지 자립 공부방이라든가 여러분들은 공공기관이 하는 일들이 굉장히 생소하실 텐데 나름대로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런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데 있는 친구들이 그 에너지를 갖다 마음껏 쓸 수 있도록 에어컨이나 이런 거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한 50개 이상을 전국에 저희가 사회공헌 비슷하게 기업을 끌어들여서 홍보 이벤트도 하면서 이런 것들을 했었고요. 이러면서 이제 의례적으로 공공기관은 의례적으로 교육기부 대상을 제가 3년 연속 받았습니다. 그런 상도 받고 그다음에 저희는 그 제가 나중에 조금 말씀드리겠지만 에너지가 그 뭐랄까 경쟁력이 있어요. 저희 콘텐츠가 대한민국 에너지 콘텐츠가 굉장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경쟁력이 있냐? 개도국, 아프리카, 뭐 동남아시아 이런데 거의 소위 말하는 엘리트 공무원들이 배우고 싶어합니다. 저희들의 제도와 정책을. 그래서 왜냐하면 그들이 배우기에는 유럽이나 이런 일본이나 이런 제도와 정책은 굉장히 너무 그러니까 위에 올라가 있고 대한민국은 잿더미에서 이걸 이루는 나라, 그다음에 뭔가 이런 따라잡기 좋은 나라 그런 거에 있어서 그런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요구를 건드린 게 이제 글로벌 교육이라는 것들을 처음 도입을 해서 그 엘리트 공무원들, 그러니까 에너지 쪽에 있는 공무원들을 초청해서 그런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꽤 많이 좀 에너지 콘텐츠가 글로벌 있다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왔네요. 제가 어저께 찾아보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유엔이나 이런 대학생 애들한테도 저희가 이제 그 에너지 공단에서 대학생 친구들을 이렇게 뽑아서 뭔가 이렇게 혜택을 주겠습니다. 이런 거는 별로 설득력이 없어요. 근데 유네스코의 인턴 6개월이다. 그러니까 벌떼같이 몰려오더라고요. 이 친구들이 유네스코 인턴 6개월이 주는 데이터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이제 직원들, 저희 직원들은 한 1000명은 안 되고요. 그 정도 되는데 HRD 전체 직원들 교육을 좀 담당을 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이게 제가 어저께 치는 겁니다. 밤에 제가 가지고 있던 건데 이거를 하면서 재밌었던 게 그 에너지에 대한 콘텐츠를 여러분들 잘 생각하시겠지만 잘 몰라요. 그래서 이 중학교 교과서, 자유학기제의 교과서를 만들었어요. 서울시에서 교육청에서 범인증을 만들어갖고 이런 에너지 프로젝트 13살부터 31살까지 의식주 생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저희가 좀 다가가려고 했었고 이거를 실제 그 중학교 자유학기제에서 섞었던 그런 교과서인데 이것들이 제일 좀 저로서는 좀 많은 뭐랄까 자랑스러운 약간 이렇게 성취가 되는 그러한 그런 회사 생활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과 이런 홍보를 하다가 마지막에 제가 퇴직 전이죠. 마지막 맡은 보직이 에너지 복지 실장이었습니다. 에너지 복지를 잘 모르실 거예요. 에너지 복지는 뭐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건데 여기 지금 것처럼 저희가 한 100만 가구, 지금 한 100만 가구 되는데 우리나라의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계층, 사사인 계층에 저희가 에너지 비용을 지원합니다.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을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맡아서 저희가 적극행진 이렇게 상도 수상하고 굉장히 다가가는 것들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난방비가 지금 폭탄입니다. 굉장히 지금 가스 요금 비싸서 굉장히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런 복지하고 연결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복지는 보건복지부에서 다 하는데 특별히 에너지 맞는 산업자원부에서 하고요. 산업자원부에서 본인들이 할 수 없으니까 가장 만만한 산하공무비만 저희한테 맡은 게 에너지 복지업고 이 에너지 복지 업무를 맡으면서 저는 이렇게 기초생활수급이라든가 이런 용어들을 잘 몰라서 되게 좀 공부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 인생에서 어떤 전환이 되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이런 정책이나 이런 제도들을 가다 보면 전문가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이 복지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사회복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건 이게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따는 자격증인 줄 몰랐는데 그걸 하면서 복지에 대해서 많이 배우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 용어들,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 용어들을 좀 배우게 됐고 그거는 저한테 도움이 돼서 내 친구에 1급까지 자격을 따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고 저는 이제 에너지 업계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에너지는 알았지만 복지나 이런 것들을 모르는데 양쪽을 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면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좀 관심도 필요하고 또 요즘에 그 절대 멈추지 않을 아젠다는 다 아시겠지만 기후위기입니다. 기후변화에서 이제 위기로 갔죠. 그래서 이제 이 아젠다는 어떻게 보면 이 에너지 공단과 관련되어 있는 아젠다인데 그런 걸 알게 됐습니다.
어쨌든 에너지 공단에서 저는 이 에너지 공단이라는 이 우산 아래 그 직장 생활을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홍보, 교육, 복지 이것이 저희가 쌓을 수 있었던 어떤 성취였고 마지막에 공공기관 노무현 대통령 정책으로 인해서 모든 공공기관은 서울을 떠나게 돼요. 그래서 울산이나 광주나 이렇게 가는데 저희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늦게 가장 마지막으로 갑니다. 5년 전에 울산으로. 그래서 저는 그때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 일가 친척 하나도 없는 여기를 가야 되나? 거기까지 가서 뭐 하러? 그래서 이제 나와서 김밥장 사러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무모한 생각을 하다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좀 가기 좋겠다 했는데 그래서 그냥 가서 정년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붙이고 가는데 그게 저한테는 또 새로운 계기가 되는 신나는 어떤 도전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네. 직장 안 마시네요. 네. 에너지 공단을 제가 여기다가 그냥 굳이 넣은 이유는 바쁘지만은 조금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일부러 넣었습니다. 이 파워포인트는 이제 저희가 많이 쓰던 파워포인트고 다 돈 주고 믿기는 파워포인트인데 하여튼 그런 형태로 있는데 에너지 공단이 지금 요즘 그 많이 듣는 ESG라든가 그다음에 RE100이라든가 이런 걸 전부 총괄하고 또 거기에 대한 정보 제도 정책을 하는 애가 한국에너지공단입니다. 일단 에너지 효율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제일 익숙한 마크는 저 오른쪽에 있는 거죠. 어디서 많이 보셨죠? 냉장고, 그 다음에 차. 그거를 저희가 인증하고 그 기준을 만들고 또 검증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을 만들고요. 그다음에 그 신재생 에너지 많이 깔린 거 보셨죠? 그래서 거기 뭐 어디 시골에 바다가도 있고 지붕에도 있고 그거 보급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네, 조선일보에서 굉장히 많이 시달렸습니다. 제 공모 시점 때. 지금도 여전히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이렇게 바뀌면서 또 이 에너지 정책에 대한 또 변화가 있으면서 여전히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러한 정책 제도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기후변화 국제협력. 그래서 무슨 캅3라든가 있죠. 지금 두바이에서 이제 다음 달부터 열리는데 그런 기후변화 관련된 일들도 공무원 산업부 안에 저희가 거의 다 전담을 하고 있는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마지막으로 이 분야에 대한 이 일들은 제가 다 해줬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국민 홍보라든가 이렇게 잘 알지 못하는 일들을 좀 이렇게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이 부분들을 했던 것들이고요. 앞으로 제가 보니까 제가 요즘 많이 듣는 얘기가 이렇게 스타트업을 하더라도 아니면 조금만 소규모 뭘 하더라도 하다못해 카페를 하더라도 굉장히 지금 기후변화와 기후위기와 탄소 중립과 이런 일들에 되게 신경을 써야 됩니다. 빨대 아무렇게나 막 쓸 수 없고요. 종이 빨대 사용하고 물론 얼마 전에 또 정책이 그걸 갖다 괜찮다 해서 제가 좀 저희랑 같이 있는 분들 되게 좀 분노를 느꼈지만 그럴 만큼 이 정책이 하루아침에 바뀌면 국민 생활이 확 바뀔 만큼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고요.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이 요소를 고려하지 않으면 비즈니스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그 앞으로의 관심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얘기는 했고요. 혹시 이런 부분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좀 브리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전 스토리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를 이렇게까지 뭐 이렇게 올리나 옛날에 보면 이렇게 자격증 많이 딴 사람 잘하는 거 보면 제가 좀 되게 웃고 그랬는데 제가 이런 사람이 됐네요. 지금 그 직장생활 하다 보니까 이제 저도 좀 슬슬 걱정이 됐습니다. 재미있게 여러 가지를 많이 했는데 저도 요즘 유행하는 MBTI 유형이 ENFP입니다. 근데 제가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27년을 살았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저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제가 살았던 것 같아요. 좀 늘 재밌었고 그런데 이런 일들의 또 하나의 장점은 예산을 따기는 되게 어렵지만 딴 예산은 다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걱정 안 하고 그다음에 우수한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우수한 인재들, 돈 걱정 없이 우수한 인재들한테 아이디어를 하면서 시스템을 받쳐주는 이런 곳에서 일을 재미있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제 2년 동안의 인피를 하고 3일만 회사에 나가고 이런 생활을 한 2년 정도 약간 연착륙 시간을 가지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이제는 회사를 떠나서는 이런 시스템이나 어떤 우산에 기댈 수 있는 거는 기대를 말아야겠구나. 그리고 거기에 적응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고 그런 것들은
또 그 이 신중년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생각의 흐름을 제가 좀 겪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3일만 회사 나고 안 나가는 날에도 회사에서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는 걸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이 시간대에는 뭘 하고 있지만 이런 그런 느낌 어디 가면서는 나를 부르지는 모르는데 이게 왜 나를 부르는 말인가 아줌마 막 이런 얘기들 그런 이제 낯설음에 이제 제가 이렇게 적응을 하면서 그 회사 다닐 때 약간 좀 정신없는 와중에 생각을 했어요. 야 이거 명함 없이 어떻게 사나. 저는 명함 없이 어떻게 사나가 제 인생의 최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명함 없이 살아는 거에 이제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대비하나 하다가 제가 이제 생각해보니까 홍보 일을 하고 뭐 교육했으니까 한국말을 좀 잘 아는 것 같아서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따기로 결심했습니다. 키르키즈에 갔을 때 거기서 그 친구들이 키르키즈 국립대학교에서 한국말만 하는 친구들이 있는 걸 보고 쇼킹했거든요. 한 10몇 년 전에. 그래서 이거를 하면은 뭐를 하더라도 그냥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홍보실장 하는 와중에 주말에 그 사이버 대학에 진학을 해갔고요. 한국어 문화학과라는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교원 자격증이라는 걸 땄습니다. 이게 딴 연도가 2019년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이걸 따고 딴 김에 그냥 그 전공을 NGO 쪽에 관심이 있어서 하나 더 해서 청소년 지도자 자격증이 나오는 부전공을 복수 전공을 하나 더 했고요. 그러고 이제 복지를 알게 되면서는 사회복지사를 너무 몰라서 그거를 작년에 이 자격증을 따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이걸 따고 나니까 이게 또 요양보호사라는 게 있는데 그건 사회복지사 딴 사람한테 엄청난 혜택을 줘서 조금만 하면 된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돼서 제가 졸지에 이렇게 자격증이 많은 그것도 다 국가 자격증이 많은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전들을 하게 됐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2023년 이제 드디어 제가 이제 올해 이제 정년 취직을 하고 됐는데 그 에너지공단에서 이런 경험들과 직장에서의 경험들이 마지막에 보직을 에너지 복지를 맡으면서 거기서 좀 느끼는 게 있었어요. 저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자신만의 콘텐츠가 있으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직장 오래 다니는 사람의 특징 보직이 발령받는 대로 그냥 다니는 거죠. 내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죠. 내가 뭐 울산을 갈 수도 있고 원치 않았던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원하는 커리어를 제가 이렇게 디자인할 수 없는 것들도 있었는데 어쨌든 27년 동안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업에서 했으니까 적어보고 에너지 전문가라고 말을 하는데 실제 저의 실체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냥 다 알아요. 특히 홍보를 했기 때문에 저희 그 프로젝트가 저희가 에너지 관련 정부 정책은 다 저희가 하기 때문에 한 140개 정도 됐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고 아는 정도로 다 되는데 아는 채는 되는데 전문가는 아닌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의 정체성이 뭐지? 직장생활 이렇게 오래 했는데 나의 콘텐츠가 없네? 이런 생각들을 하던 차에 에너지 복지를 알게 되면서 제가 이제 교수들한테 용역을 주고 그들과 만나면서 에너지를 아는 사람은 많고 복지를 아는 사람은 많지만 양쪽을 다 아는 사람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런 거는 내가 좀 한번 고민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던 차에 박사학위를 따게 되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피 기간 2년 동안에 제가 수업을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작년 2년 그리고 올해 3월부터 이거를 본격적으로 쓰기를 시작해서 6월에 7월에 이 박사를 땄어요. 그래서 여기 조그만 거가 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 에너지 복지 정책 연구라고 해서 정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6월 올해 상반기에 저걸 썼고요. 그리고 8월에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3년이 저한테는 좀 어메이징한 이런 해가 됐고요. 이런 상황에서 인피 기간 2년 동안에 울산에 있던 기간에 저한테 아주 신기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늘 눈만 뜨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아침에 등산 뒤에 동네 뒷산을 가면서 명함 없이 어떻게 삽니까? 제 인생에서 명함 없이 제가 살 수가 있겠습니까? 뭐 이런 두려움을 계속 가지고 있는 어떤 날 커피 한잔하러 갔다가 거기서 그 카페에서 미술 이렇게 그림 그리는 체험을 해준다고 그러길래 저는 제 그림이 교실 뒷벽에 이렇게 붙어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초중 고등학교. 그래서 저는 그림에 대해서는 아예 시도를 해본 적도 없고 그거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도 아닌데
울산에서는 아무래도요. 3일은 회사 나가고 3일은 놀아야 되니까 일가 친척도 없는 그런 데서 놀래다 보면은 좀 커뮤니티를 많이 들어가야 돼서 거기서 이제 거기를 가게 된 게 그 그림을 배우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인기기가 동안에 그림을 그리게 됐고요. 참 이게 저한테 뭐랄까 새로운 재미를 줬어요. 저는 이런 데생이나 이런 스케치 이런 거를 배운 적은 없고요. 거기는 좀 특이한 분이 낙서를 하면서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대한민국에서 네 이름 석자만 쓸 수를 알면 누구나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이러는 조형예술학 박사님이 하나 괴짜 박사님 있었는데 그분께서 코로나 때 그 유치원 미술 교재를 공급하시다가 코로나로 유치원이 문을 닫는 바람에 망해갖고 직원들을 다 내보내고 자기 사무실을 카페로 오픈했는데 제가 그 첫날 간 겁니다. 그래갖고 거기서 그 인연으로 이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갔는데 그냥 뭐 낙서하라고 하니까요. 저는 그냥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제가 그리고 싶은 그림을 막 그리게 됐어요. 그게 이제 여기가 첫 번째 그림이 강진이 개인전이라고 써 있는 건데 이게 논문 끝나고 올해 7월에 제가 개인 부수적을 했어요. 제 평생에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상상을 못했는데 어쨌든 그 그림을 하나 그렸는데 제가 그리고 싶은 거 다 그렸어요. 여기 무슨 천국 계단, 하나님의 나팔소리, 무슨 월계관, 30배, 60배, 100배,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을 다 했는데 이런 거가 이제 무슨 공모전에 내라고 해서 냈는데 이게 특선이라는 걸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그림을 그냥 제가 제일 받았던 질문 중에 취미가 뭐예요? 없는데 독서다 이렇게 이제 했던 사람인데 너무나 당당하게 이제 그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서 참 즐거웠습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또 이 인연이 돼서 신문사 시절에 알았던 죽었나 살았나 정도만 이렇게 서로 체크해보는 관계가 있던 사진 기자가 하나 있었어요. 저희 동료. 그 친구가 울산에 와갖고 갑자기 여기를 왜 왔냐 그랬더니 자기 여동생이 거기다 그래서 그 여동생을 같이 차 한잔을 마셨는데 그 여동생이 이 두 번째 한국 새마을공예 예술연합회 회장님이셨어요. 이 사람은 뭐하는 사람인가 보니까 저하고 동갑내기였는데 그림을 이렇게 저처럼 취미로 하다가 너무 재미가 없어갖고 천에다 그린 거죠. 이런 데다가. 그래서 그거를 일가견을 만들어서 자기가 회장도 만들고 그 다음에 민간 자격증도 만들고 그런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이걸 한번 배워보라고. 너 직장생활 이렇게 오래 해서 불쌍하다. 쉬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이거를 하는 게 되게 재밌을 거다. 이러면서 저를 되게 밀어줘서 제가 그냥 시간도 있으니까 그 친구가 그 경상도 울산 그 지역의 모든 문화센터 이런 데 다 강사예요. 근데 거기 모든 강의를 제가 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 올라오게 됐을 때 네가 불쌍하니까 서울에 가서 이거 먹고 잘 먹고 살 수도 있을 거야 이러면서 저한테 그 강사 자격증을 줬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자기가 울산에 자기가 있기 때문에 서울에 지구가 없는데 네가 서울 지구까지 주기에는 좀 그렇고 제가 송파구에 살고 있거든요. 송파 지부장이라는 그런 그 책을 저한테 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하면서 이제 제가 오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 그림은 이제 어차피 서울에 오면은 그림은 못 그릴 것 같아서 그럼 이 천 그림이 좀 이렇게 해갖고 그럼 이걸 취미로 하나 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웬걸요? 동네 이사를 송파지 쪽에 이사를 왔는데 우연하게 또 가까운 곳에 그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었고 거기에 우연하게 제가 조인을 하게 돼서 할 수 없이 그림을 그리게 되는 시스템이 형성이 되면서 그림을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그리는 게 있습니다. 그러고 그게 다 올해 일어난 일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논문을 다 쓰기를 기다리고 있던 저희 선배 중에 한 분이 중창단을 지금 올해 5년째 하고 있는데 거기 좀 들어와라. 그래서 제가 올해 저의 모토는 모든 일에 노땡큐 하지 않는다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제가 8월부터 들어갔는데 서리풀 페스티벌이라는 굉장히 큰 지자체 거기서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또 이런 발표를 했고요. 12월 7일 오늘 포스터가 나왔는데요. 12월 7일 날 저희 창단 기념 연주회 한 10곡인가를 저희가 발표를 하는데 혹시 시간이 되시면 보십시오.
거기서 기타도 오고 소프라노, 테너 이렇게 많이 오는 걸 지금 일주일 동안 연습했습니다. 네,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로 지금 옛날에 배웠던 코칭을 써먹고 있습니다. 좋은 질문이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요. 인터뷰할 때도 보면 기자들이 좋은 질문이 그 사람을 깨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놨었는데 주일학교 친구들한테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동네 생활이, 동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솔직히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시간이 많다 보니 동네 탐방을 이렇게 하다가 주민센터 지하에서 들리는 탁구 치는 소리에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이제 탁구 멤버가 돼서 가봤더니 연세 많으신 79세의 할아버지께서 저를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한 2주 됐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송파구 공무원 중에 한 분인데 되게 유명한 블로거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책을 읽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공무원 생활 하시면서 50의 책 읽기라고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 책의 제목을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이거는 정말 시간 아니면 못 읽는 책입니다. 제가 독서 모임을 한 달에 한 번씩 책 모임을 저는 거의 평생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냥 사람들 모여서 책 한 권 읽고 있는데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이런 책은 읽을 염두를 못 냈습니다. 근데 세상은 이 책을 읽은 사람과 읽지 않은 사람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아시겠지만 프로스트. 그래서 이 책을 그 사람이 제안을 해서 제가 눈물을 머금고 들어갔습니다. 올해 1월 달부터 읽기 시작했는데 내일이 11월 13권이거든요. 한 달에 한 권씩 읽는데 정말 머리가 터질 것 같은 책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냥 이 책을 읽었다. 이거를 즐기기 위해서 저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일들이 저한테는 했고 저는 제 인생에 좀 질문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뭐 이렇게 산만하고 뭐가 이런 건 많은데 딱히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없어요. 에너지는 저가 직장이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박사가 됐습니다. 사실 평생 학문을 연구하시는 분들의 노고를 제가 이번에 알게 돼서 되게 겸손해졌고요. 그 다음에 개나 소나 박사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저도 그런 말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제가 그 개나 소나 박사가 됐는데 개나 소나가 박사가 되더라도 그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얻을 게 많고 되게 해볼 만한 그런 과정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쪽에 이거 하고 있고 지금 아까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홍보교육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의 질문은 늘 있었어요. 취미가 없다가 취미가 생겼으니까 이제 이거 하면서 직장 퇴직했으니까 잘 먹고 잘 살면 되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이게 왜 떡인가 이런 행운으로 살았는데 막상 저를 아는 사람들이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퍼즐 조각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아까 그 그림이 제가 그린 그림인데요. 사장 멈추질 않네요. 아니 그 전에 여기 바깥에 와요. 하여튼 그래서 그거를 좀 늘 궁금해서 그것도 그림으로 사자 그림에다 퍼즐을 넣은 그림인데 어쨌든 이 퍼즐이 도대체 궁극적으로 이 퍼즐이 맞춰서 어떤 그림인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게 요즘 지금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우리 이 대표님을 통해서 지나가다 만나갖고 여기를 이제 8월부터 제가 오게 됐고요. 이 커뮤니티를 알게 됐습니다. 사실 제가 나와서 이런 거를 이렇게 조기에 빨리 여러 사람 앞에서 제 얘기를 하는 거는 정말 저의 인생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 얘기를.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런 기회가 됐을 때 제가 그냥 이것도 무슨 뜻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빨리 커밍아웃을 하자. 왜냐하면 내년도에 최 대표님이랑 새로운 사업 계획을 구상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그거를 때 저의 흑심이 작동을 했습니다. 빨리 커밍아웃을 하고 내가 지금 뭔지를 몰라고 지금 헤매고 있는데 여기서 뭔가 그런 게 있다면 내 퍼즐을 궁극적인 그림을 맞춰봐야겠다 이런 생각에 오늘 용기를 내서 하게 됐고요. 꿈꾸는 스토리입니다. 여기서 이제 꿈꾸는 요새가 됐고 저도 이제 요즘이 꿈꾸는 요주입니다. 2024년 이 따끈한 직장생활의 마감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어떤 출발에 저는 서 있고요. 이 상황에서 이게 지금 이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이게 이제 딱 약간 지났는데 이 유엔에서 발표한 새로운 연령 구분 이게 근데 이 출처가 불분명하대요.
그래서 되게 안타깝긴 해요. 이게 무슨 기자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출처가 안 밝히고 막 쓰는 거. 그거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게 믿고 싶어서 오늘 이거를 여기다가 가져왔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 정도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저는 여기에 이제 계신 선배님들은 이미 퇴직을 오래전에 하시고 또 이렇게 오랫동안에 이제 연구하시면서 또 어떤 성취를 이루시고 또 새로운 어떤 걸 찾으신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정말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여정을 어떻게 걸으셨을까? 이런 시스템이나 이런 것도 없는데 그래서 약간 좀 궁금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를 오면서 처음에는 그냥 저 웬만큼 제가 아시겠지만 눈높이가 좀 있어갖고 잘 부서져 오래 해갖고 이런 교육 이런 것들 많이 봐서 대한민국의 모든 교육 이런 걸 조금 많이 봤는데 뭐 그렇겠지 뭐 이랬는데 저는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게 이렇게 20대 CEO들이 온다라는 거가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같이 콜라보를 할 수 있다라는 이게 너무 마음에 들고 제가 저한테 이제 감이 왔어요. 여기를 내가 앞으로 계속 나올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 먼저 앞서서 이런 것들을 걸어가신 분들 그거를 제가 좀 빨리 알고 싶었고 저는 지금 이제 시작과 또 어느 정도 가신 분들 그 중간 어딘가에 제가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한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솔직히 제가 모르겠어요. 아직도 이 표지 조각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고 갑자기 뜬금없이 그림이라뇨. 어쨌든 이 그림은 저에게 있어서 요즘 커피값을 무는 아주 좋은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 1,000원 아트 이걸 하면서 아까 그 상장이 되게 여러 개 있었는데 제가 뭐 우수상 뭐 이런 상을 많이 받고요. 심지어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별로 친하지도 않았던 옛날 알았던 대학교 때 무슨 친구 하나가 이번에 서울미술협회 이사장이 됐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나보고 이사를 하라고 했고요. 제가 내일 무슨 정기총회를 가야 되면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왜 무슨 그림을 하나 하는데 그냥 취미로 이렇게 그냥 좀 이렇게 이게 안 되나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질이나 이런 거겠죠. 그래서 지금 저는 본의 아니게 1급 강사를 줄 수 있는 지부장 이렇게 되고 또 이 미술협회 이사 뭐 이런 거 되고 그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들은 아무래도 직장에 있었던 어떤 그런 조직 시스템 이런 거와 연관이 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보고 친구들은 그 얘기를 해요. 너가 제가 이 천이 이게 힐링이 많이 되거든요. 꽃을 그리니까 자연을 그리니까. 이거 사진 하나 넣을 거거든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좋아해요. 커튼도 그리고 막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는 배우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주변에 이제 한 6명을 배우고 싶다는 후배들, 친구들을 데리고 논문 쓰기 전에 가르쳐줬어요. 그러다가 내친이면 그럼 1급 자격 강사를 줬어요. 한 10개월을 배워봤고요.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이제 자기도 강사를 한번 해보고 싶고 나중에 뜻깊은 일에 쓰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번에 논문이 끝나자마자 갑자기 기다렸다 하는 듯이 또 6명이 볼 때까지 주변에 언니, 동생이나 이런 분들이 이걸 배우겠다고 해서 제가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가르쳐주고 있는데 저기에서 커피값 정도는 받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다른 사람한테 아직 밥을 사줄 정도는 아니고 커피를 사줄 수 있는 정도를 이렇게 되면 또 참 신기하다. 그러면서 문화센터 강사로 한번 가봐라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저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고 싶어서 여기에 이제 한번 갈 때까지 가보려는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상입니다.